안녕하세요. 아이고, 벌써 챕터 5번 챕터를 5장을 하게 됐어요. 레스터 분석인데, 요번 하고 나면은 이제 챕터가 한 2개 정도 남았죠. 이제 거의 막바지예요. 후반부에 들어보니까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이제 바로 들어가면은 레스터는 저번에 배운 이제 벡터 기반의 분석보다 아무래도 레스터라고 하는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좀 특수한 분석 기법이 들어가게 돼요.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레스터 분석의 정의는 일단 벡터 분석과 유사하다. 공간 정보를 다루는 거니까. 하지만 데이터 모델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스터이기 때문에 몇 가지 주요 차이점이 있다는 점을 생각해 놔야 돼요. 일단 레스터 및 벡터 분석에서 데이터 집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객체가 점, 선, 면 또는 레스터와 관계없이 어떻게 보면은 공간 그 좌표 자체가 위치 자체가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 좌표값들을 중심으로 위치를 잡아서 분석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크게 좀 대동소이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벡터 분석 같은 경우에는 한 레이어의 피처가 다른 레이어의 기존 피처와 위상관계에 있기 때문에 레스터 분석보다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무래도 그 벡터 분석 같은 경우에는 그 피처, 객체 하나하나당 정확한 좌표가 존재하고 그에 따라서 정확한 그 좌표 값을 토대로 서로 간에 중첩돼 있다 아니면 서로 어떻게 교차돼 있다라든지 그런 좀 더 정밀한 그 위치 관계를 따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분석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더 넓다고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뭐 가령 한 레이어에 있어서 점이 다른 레이어의 호 안쪽에 있거나 아니면 폴리곤의 내부 또는 외부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탐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그 위치를 이용해서 선택을 하는 기능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그 중첩 분석할 때에도 이 위치 관계들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 위치 관계를 토대로 해가지고 중첩되어 있는가 아니면은 서로 그 맞닿아 있는가 그러니까 선분을 그 세그먼트를 공유하는가 아니면 서로 관계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따질 수 있어요. 근데 레스터 분석 같은 경우에는 셀의 위치에서만 공간 관계를 분석한다. 레스터 데이터 셀에서 수행된 레스터 분석은 일반적으로 셀 단위로 계산한 결과인 셀값 출력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레스터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셀 바이 셀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래에 좀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이게 레스터 셀이 아주 똑같은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일단은 아주 엄밀하게 따지면은 레스터의 크기 자체도 1 바이 1m라고 치면은 그거랑 같이 서로 연산을 시켜주는 이제 다른 레스터 레이어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1 바이 1m가 되어야만 해요. 그렇게 돼야지만 서로 간에 뭐 값들을 더한다든지 나중에 레스터 카큘레이터를 좀 다루길 텐데 레스터 값을 더한다든지 나눈다든지 그러한 연산이 가능하고 서로 이렇게 좀 어긋나 있으면 서로 뭐 이런 식으로 어긋나 있으면은 서로 연산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일단 위치도 위치거니와 레스터 셀 크기도 전부 다 완전히 똑같아야지만 연산을 할 수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요즘에는 좀 크기가 달라도 서로 쪼개가지고 좀 연산을 시켜주는 모양이긴 하지만 엄밀하게는 서로 이렇게 레스터 셀의 위치랑 크기가 모두가 다 같아야지만 서로 간에 호환돼서 연산을 할 수 있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레스터는 셀 바이 셀로 이 셀마다 굉장히 좀 독립적입니다. 그래서 한 셀의 한 줄값은 일반적으로 다른 입력 셀값 또는 위치와 관련 없이 독립적이다. 인접 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인접 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게 데이터 값 자체를 그냥 마음대로 주어진 값으로 나올 수도 있긴 하긴 하겠지만 서로 간에 보관을 해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선형 방법, 리니어라든가 아니면 네이버 좀 이렇게 가운데에 이렇게 있으면은 사방으로 맞닿아 있는 이 8개, 8방향의 레스터 셀로부터 좀 더 가중을 줘가지고 좀 스무딩을 하는
좀 평활화시키는 그런 알고리즘도 있어요. 그런 방식을 인접셀리에서 영향을 주고받게 만들 수도 있죠. 하지만 뭐 무슨 벡터 데이터 마냥 이렇게 돼 있는 데이터들을 서로 유연하게 뭐 공간 그 위치 관계를 따진다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좀 그런 한계는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레스터 데이터는 연속 데이터에 적합하다는 거는 처음 강의 때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하면 레스터 셀 자체가 그 레스터 셀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영역 안에 있는 데이터의 대표 값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속 데이터와 같이 정확한 경계를 알기가 어려운 데이터의 경우에 빛을 발해요. 그래서 지형이나 표면에서의 연속적인 데이터 변경을 표현하는 데 유리하다. 그러니까 뭐 지형은 굉장히 연속적이죠. 고저차가. 라든가 아니면은 미세먼지라든가 기온 같은 그런 정보들을 표현하기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뭐 화학물질 농도, 경사도 표고, 사면형과 같은 현상들, 그런 연속적인 현상들과 또는 이제 그 칼로 물베는 것처럼 아주 정확하게 경계를 나눠서 표현하기가 좀 애매한 경우에 레스터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 벡터 구조보다도 훨씬 잘 표현된다. 그래서 레스터 분석이 더 적합하거나 레스터 레이어의 데이터에서만 가능하다라는 얘기인데 크게 나누면은 이제 디스크리트 레스터랑 컨티뉴어스 레스터 두 가지로 나뉘고 왼쪽이 디스크리트 이산형 레스터 데이터고요. 오른쪽이 컨티뉴어스 레스터고 왼쪽 같은 경우가 좀 더 그 레스터 분석이 좀 더 적합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여간 뭐라고나 할까 이거는 벡터로 나타내도 좀 무방한 부분이긴 하겠죠. 근데 레스터 분석을 하려면 레스터는 레스터끼리 서로 간에 이제 분석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벡터로 표현하는 게 좀 더 유리한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특히 이런 이산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이런 뭔가 연속형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레스터 데이터에만 가능하거나 아니면은 레스터 분석이 더 적합한 경우가 많아요. 주로 컨티뉴어스 데이터를 표현한 컨티뉴어스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컨티뉴어스 레스터가 그 레스터 분석의 약간 중심을 차지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면에서는 거기서 아무래도 레스터끼리 같이 활용을 해야 되니까 디스크리트 레스터로 벡터 데이터를 변환해서 서로 같이 복합해가지고 그 레스터 분석을 수행하는 뭐 그런 식으로 루틴이 돌아간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튼 레스터 데이터 유형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일단 가장 단순한 걸로서는 이제 단일 레이어 분석이 있어요. 데이터 세트의 재분류라고 하는 걸 리클래시파이라고 하는 걸 할 건데 일반적으로 레스터 분석 중에 수행되는 첫 번째 단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데이터 자체가 가령 우리가 표고를 따진다고 했을 때 가령 표고 값 자체가 연속 변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형이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고 했을 때 이거를 레이어 데이터로 어떻게 이제 대표 값을 취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그 단면을 보여주는 건데 여기라 치면은 이렇게 이 범위에 해당되는 공간에 표고 대표값이 들어가겠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그 대표값이 들어가겠죠. 이게 이제 알파고 베타라고 치면은 이 알파나 베타라고 하는 거는 연속 변수니까 소수점이 아마 있을 거예요. 십진수로 표현이 된다고 치면은.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실제로 우리가 분석하거나 평가를 할 때에는 보통 지침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가령 이제 0에서 50m까지는 1등급이라든가 1등급이면 이제 뭐 100점 51m부터 이거는 표현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0m 이상이고 하이트가 50m 이제 미만일 때 그리고 50m 이상이고 100m 미만일 때 이런 식으로 구간을 많이 나온다고 쳤을 때 이제 1등급, 2등급, 1등급은 100점, 2등급은 한 뭐 70점이라고 치면 이 값들을 그대로 쓰는 것보다 평가를 하거나 하기 위해서는 이 구간 범위에 따라 가지고 100점 아니면 또는 이제
70점 이런 식으로 좀 새롭게 약간 범위에 따라서 새로 데이터를 좀 변경시켜 주는 게, 할당시켜 주는 게 더 분석하기엔 좋아요. 이런 차원에서 왼쪽에 있는 라지 A와 같은 데이터를 라지 B와 같은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을 이제 재분류, reclassify라고 합니다. 레스터 분석 중에 수행된 첫 번째 단계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적지 분석 같은 그런 뭔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점수화를 시킨 다음에 가중치를 집어넣어서 서로 연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데이터를 이용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구조로 변환시키기 위해서는 이 재분류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값을 기준으로 데이터세트의 모든 픽셀에 새 클래스 또는 범위 값을 할당한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이거예요. 그래서 표고글이 된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셀에 대해서 다음 값이 포함된다. 연속형이어서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값은 몇 개의 개별 클래스, 그러니까 이런 범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다가 뭐 1등급, 2등급, 3등급과 같이 픽셀 값을 집계하여 단순화한다. 그걸 나타내놓고 있는 게 이 그림이고요. 부울레스턴 또 뭐냐면 부울대수 자체가 참과 거짓을 나타내는 진리표로 표현된 데이터예요. 그래서 true면은 1, false면은 0. 이게 그 논리 연산에 있어서 굉장히 약간 이산 변수, 약간 이진 논리를 나타낼 때 굉장히 좋아요. 참과 거짓 두 가지 상태밖에 없는 논리적인 연산을 수행할 때에는 부울레스턴을 쓰고, 데이터는 약간 이산 변수를 다루게 되죠. 그래서 0, 1. 거짓이냐 참이냐를 다루게 돼요. 그렇게 해서 나누시게 되고, 그래서 부울레스턴은 특정 조건에 대한 true와 false니까 이제 1과 0이겠죠. 그렇게 되고, 이 상태에서는 보통 참과 거짓이니까 그 논리 연산 같은 경우에는 참과 거짓을 판별하기 위한 대상이 명제예요. 명제. 스테이트먼트는 진술이라고 하는데 하여간 명제라고 하면은 명제면은 이게 가령 이런 식으로 코드화돼서 나타내네요. 그 슬로프가 10도, 10도보다 10도 미만인가 라는 식으로 명제가 들어오고, 이게 참일 경우 아니면 거짓일 경우로 나뉘어요. 참일 경우에는 1, 거짓일 경우에는 0으로 그 부울대수 값으로 나타내게 되고,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부울레스터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도 보시면은 연속형으로 되어 있는 이 이제 경사 데이터가 이 조건식 명제, 일종의 명제죠. 명제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나뉘어가지고 뭐 이런 데는 참인 부분, 이런 데는 거짓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가령 이제 그 경사도가 10도 10디그리 이제 미만일 때만 개발 가능지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이제 false라고 되는 부분들만 추후 분석이 가능하고, 아니었을 때는 참이었을 때는 불가용지, 이런 식으로 나눌 때 주로 쓰게 됩니다. 불가용지 구분할 때 주로 많이 쓰게 돼요. 우리 분야에서는. 그 다음에 넘어가면 다중 레이어 분석인데, 다중 레이어 분석의 기본은 여러 가지 레이어를 중첩해서 분석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스터는 셀 바이 셀 기준이고,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크기로 서로 맞닿아 있는 셀끼리만 서로 이제 연산이 된다는 점 말씀드렸고요. 그런 점에서 수학적 레스터 중첩 분석 같은 경우에는 그 입력할 때 정렬된 셀 내 숫자, 셀 내에 들어가 있는 대표값들, 그 숫자를 사용자가 적한 수학적 변화를 통해서 계산한다 라는 건데, 뭐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그 레스터 칼큘레이터 갖다가 하는 일이고, 뭐 가장 아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건 사칙 연산이에요. 사칙 연산입니다. 뭐 해봤자 뭐 루트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뭐 이런 식으로 제곱수 자승도 일종의 곱셈이니까 뭐 이 정도 수준으로 보통 다루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왼쪽 상단 셀 얘 같은 경우에 두 입력값은 뭐 2 곱하기 0.75는 1.5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0.75, 0.25가 일종의 가중치이고 이런 수학적 변환이라고 하는 거 아까 그 사칭연산 쓴다 그랬죠? 그거에다가 이 레스터 1번, 레스터 2번, 인플루언스 75, 인플루언스 25라고 치면은 이렇게 했을 때 이제 0.75 레스터 칼큘레이터에다가 뭐 간단한 사칭연산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레스터 레이어 값에다가 뭐 더하는 거죠. 0.25. 그 다음에 이제 레스터 2번 값수를 이용해서 죄송해요. 아웃풋 레스터를 만들어내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가중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좀 실제 분석을 수행할 때에는 좀 중요한 이슈가 돼요. 이 가중치가 얼마가 가장 적합한지 알기 위해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거치기도 하고 자료를 조사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부울 연산을 통한 레스터 중섭 분석 같은 경우에는 레스터 분석의 가장 강력한 분석 방법으로서 부울 연산자 AND, OR 및 XOR을 이용한다 라고 하고 그게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는 이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시각화해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뭐 AND 그 논리 연산에 있어서는 이게 그 논리합, OR는 논리곱, 낫은 이제 부정은 뭐 이렇게 부정에다가 이거보단 적당한 기호가 아마 이거였던 것 같은데 부정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이 세 가지 기호를 조합하면은 그 어떤 부울 연산도 이 세 가지만 조합하면 전부 다 가능해요. 그래서 뭐 트래벌, 투어리즘 그리고 웹이라고 했을 때 논리곱 그 다음에 논리합 등을 이용해서 그 해당되는 집합 우리 여기로 따지면은 해당되는 구역을 뽑아내는 때에 이 레스터 분석도 레스터를 이용해서 가능하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부울 연산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단일 중요한 레스터를 나타낼 수 있다. AND, OR, NOT 하고 XOR를 나타내서 뭐 이런 식으로 이 두 가지를 합쳤을 때 참인 것이 어디가 되는가. AND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것도 참이고 이것도 참이어야지 함께 참이 되고 얘는 OR니까 둘 중 하나만 참이 되면 참이 되는 것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걸 좀 이제 역으로 적용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접도 프록시미티를 계산하는 건데 근접도 같은 경우에는 뭐 일종의 인접성을 분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접성 각 픽셀의 중심에서 대상 픽셀로 식별된 최근접 픽셀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나타낸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레스터 그 셀이 있으면은 이 셀에서부터 이 셀까지의 거리를 각각 구한다고 쳤을 때 이렇게 라고 쳤을 때 이게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를 알고리즘으로 구해서 여기에다가 입력해주는 그런 알고리즘이고 그거를 이제 이 모든 셀에다가 각각 계산을 해서 데이터를 입력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북한지역 철도 레스터라고? 일단 한번 퀴즈햇을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연 상태에서 북한지역 철도 레일웨이를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좌표가 정의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5186으로 정의되어 있네요. 그럼 쓸 수 있겠네. 클릭 레이어 범위로 확대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좌표기도 5186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5186 적용해 놓고 허전하니까
오픈 스트리트 맵을 밑에 한번 깔아볼까요? 이렇게 들어가네요. 북한 철도. 이렇게 될 것이고, 이 상태에서 철도 레이어는 벡터 데이터이므로 레스터 데이터로 변환시켜야 된다. 라고 하면 여기다가 레스터라이제이션이라고 검색을 좀 해보면 레스터와 벡터를 레스터로 더블 클릭하면 렐웨이 넣으면 되고, 버닝 값에 사용할 필요 없고, 버닝이라는 그 속성값 1, 한출 레스터 크기 단위는 이제 좌표계 단위로, 너기 수평 해상도는 그 100 x 100m로 할 거니까 100 x 100. 산출물 영역은 그 이 해당 레이어의 범위로 설정해주면은 예제와 맞고요. 이 상태에서 실행 누르면 될 거예요. 실행. 끼 누르면은 이렇게 네,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레스터화를 진행해야 되는데 벡터를 레스터로 한 다음에 렐웨이 선택해주고 버닝할 고정값 1로 레스터 크기 단위 좌표계 단위 따르고 너비의 수평 해상도 100m, 높이 100m, 산출물 영역은 레이어에서 계산해서 레일웨이와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20파일의 저장으로 실행하면 분석 결과가 나오고요. 이 결과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 레일웨이 라인에 따라서 레스터가 그려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일단 이 상태에서 근접도를 분석해야겠죠. 근접도 분석으로 이제 프록시미티 뭐 검색하면 근접도 레스터 거리가 있죠. 여기에서 파라미터 값 입력 레이어는 아까 만들어 놨던 산출물에다가 밴드는 하나니까 밴드 1 해놓고 최장거리는 접근성의 최대 범위들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몇 킬로야? 100km로 했네요. 이렇게 해놓고 거리 단위는 지리참조, 거리 단위, 지리참조 좌표. 그 다음에 어디 뭐 다른 거는 더 됐나요? 된 것 같고 근접도 이렇게 파일로 저장해 놓고 근접도를 따로 만들긴 했는데 이름 조금 바꿔서 또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실행 하면은 이렇게 근접도 결과 값이 산출이 되죠. 자, 이렇게 우리 그림과 같이 근접도 분석 결과 값이 나타나게 됐고 이거를 조금 맵을 수정하면 심볼 단위밴드 유사 색상 이걸로 한번 해볼까? 네, 이렇게 하면은 여기 뭐 그림 나와 있는 것처럼 만들어지죠. 색상 반전해서 만들면 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망고시 대비 파이썬 스크립트 활용, 뭐 레스터 분석이 좀 QGIS가 기능들이 있긴 한데 아무래도 좀 완성도가 다소 떨어지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QGIS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그런 솔루션들이 좀 오픈소스다 보니까 다양하게 제공이 된다는 건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망고 시스템이라고 하는 곳에서 GitHub에서 제공해주는 스크립트를 받아서 써볼 거예요. 여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스크립트가 제공이 되고 이놈을 zip 파일로 내려받아서 이렇게 이놈을 이제 이렇게 좀 받아서 한번 압축을 풀어봤어요.
여기 QGIS 스크립트 마스터를 압축 풀어서 파이썬 스크립트가 나와 있죠. 이놈들을 이용할 건데, 그럼 이제 여기서 공간 처리 툴박스에서 이 파이썬 스크립트 버튼에다가 스크립트를 툴박스에 추가하기 누르시면은 들어갈 수 있고, QGIS 스크립트 마스터 여기 들어가서, 그쵸? 들어가서 스크립트라고 하는 곳이 있네. 여기 들어가면은 레스터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애널리시스 이거네요. 열기 누르시면은 스크립트 스크립트에 망고 시스템이라고 있죠. 그럼 여기에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벡터, 뭐 주요 기능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할 텐데, 다 넣는 건가? 이렇게 기능들이 다 들어오네요. 이 상태에서 유클리드 분석, 객체로부터의 직선거리를 셀로 나타낸다. QGIS에서 분석하기 위해선 다단계 분석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아까 방금 받았던 망고 시스템 기능들을 이용하면 쉽게 분석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망고 시스템의 레스터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어널리시스 이놈을 더블 클릭 해가지고 연 다음에 어떤 데이터를 이용하느냐. 잠깐, 이 레이어가 지금 우리 실습 데이터에 있나? 잠시만요. 여긴 당장 없는데 어디 걸 가져온 거야 지금? 이전 거를 쓰는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여기에서 A001-0000 도로 중심선인 것 같아요. 이놈을 가져온 다음에 맥시멈 디스턴스 그대로 두고 공간 범위는 레이어에서 계산하면 되겠죠? 직접 일단 가져온 게 좋겠다. 챕터 2에 있었던 데이터였죠, 이거? 이놈. 이 레이어는 아마 이걸 거예요. 수치정도 2.0 데이터니까 레이어 범위로 확대. 얘도 조금 이렇게 잘 보이게 만들어 주고, 이 상태죠. 이 상태에서 이놈이 잠깐만 EPSC 5186 맞고 5186 공간 범위 집어넣어 주고, 셀 사이즈는 얼마를 넣어야 될까? 뭐 5m 바이 5m로 한번 해볼까요? 아니, 옵션을 그냥 이 상태로 두고 하면은 자동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 레서 타입은 자료 데이터 유형인데 플러트 32비트로 하게 되면은 실수형 32비트 길이의 실수형 데이터가 들어오고, 디스턴스 레이어를 그냥 실행해서 임스 파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 이제 나오는 것처럼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분석 결과가 만들어지고, 이것도 한번 이렇게 분류 눌러주고 그리면은 뭐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죠. 네, 뭐 비슷하게 나왔네요. 그쵸? 이런 식으로 결과 만들어지고, 레스터 변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벡터 데이터를 레스터 데이터로 ArcGIS 스타일로 변환한다 라는 거고, 망고 시스템의 벡터 투 레스터 컨버전 이놈을 쓰는 거고요. 실습 데이터는 일단 저번 주였나? 나주 말고 구미동 지적 애드라고 예전에 만들었던 거를 쓰면은 돼요. 일단 이렇게 나와 있는 데이터 좌표계가 맞는지 잠깐 좀 확인 좀 하고 지나갈게요. 투명체 여기에 넣고 적용 누르면 좌표계가 조금 엇나가 있는 것 같은데 잠시만 보도록 할까요? 원본
좌표계 설정이 잘못되어 있네요. 5174인데 적용 확인 누르면은 좌표계가 다시 맞고, 이 상태에서 벡터 투 레스터 컨버전 누른 다음에 국민도시 집어넣어주고, 애트리뷰트 테이블 필드는 이제 면적 에리어 집어넣었던 거, 성 테이블에 이 에리어로 면적 계산했던 걸 집어넣고, 공간 범위는 여기에서 해당 레이어 범위를 넣으면 될 것이고, 셀 사이즈는 자동으로 하게끔 냅두고, 레스터 타입은 역시 실수형 플라트 32비트 실행 누르면 여기 이렇게 렌더링 유형을 팔레트 고유 값으로 더블 클릭한 다음에 심볼 단일 밴드 그레이 말고 팔레트 고유 값 집어넣고 랜덤 컬러로 해야 되나? 그라데이션을 넣은 것 같네요. 자, 랜덤 컬러 말고 그라데이션으로 스펙트럴로 했던 것 같고 블루 집어넣고 적용 누르면 네, 뭐 대강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색상폭 반전은 아니네. 여튼 이렇게 면적이 좀 다양하게 나오네요. 일단 이렇게 되고, 근데 지금 이거 생긴 거 보니까 단일 밴드 유사 색상으로 시각화를 진행한 시각화를 진행한 것 같죠?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재분류, 리클래시파이 아까 전에 했던 것도 이거 망고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솔루션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재분류는 어떤 데이터로 했어? 망고 시스템 레스터 리클래시파이 이놈 리클래시피케이션이 있네요. 이놈은 뭘로 하는 게 좋을까? 아까 만들어 놨었던 이 산출물 있잖아요. 그 근접도, 프록시미티 분석 결과를 한번 좀 나눠 보도록 할까요? 이 상태에서 레이어 범위 확대, 근접도, 잠깐 분석 결과가 어디 있니? 여기 있네요. 이게 근접도 분석 결과 집어넣고, 밴드는 밴드 1 그대로 넣으면 될 거고, 리클래시피케이션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거는 인트 실수형 해놓고 일단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시간이 좀 걸릴 텐데 일단 기다려 봅시다. 리클래시피케이션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0, 10, 1 같은 경우에는 0에서 10까지는 1로 분류해라 라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10, 20, 2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20까지는 2, 20에서 100까지는 3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간이 좀 제대로 나왔는지는 모르겠다. 한번 결과를 먼저 일단 보도록 할게요. 네, 결과가 나왔는데 클래시피케이션이 좀 제대로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봤을 때 아무래도 그쵸? 이게 아무래도 좀 제대로 나온 것 같아 보이지는 않은데요.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차라리 이게 낫겠다. 이걸 가지고 리클래시피케이션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턴스 레스터에서 여기 이제 밴드 1, 이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데이터가 0에서 620 뭐 이 정도까지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최대값이 620 정도죠. 그러니까 한번 이거를 0에서 100까지 1, 100에서 얼마까지 할까? 200까지 2, 200에서
한 400까지 3 세미콜론으로 나눠주는 거고, 그 다음에 400에서 700까지 뭐 4 이런 식으로 해놓고 타입은 int로 해놓고 분석을 시키면 아까 우리가 나눴던 그 극간대로 이렇게 데이터가 새로 재분류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상당히 좀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고, 그 다음에 지형 분석으로 넘어가면 지금까지 했던 거 잠깐 내려놓고 내려놓도록 하고, 국토정보 플랫폼에서 공간정보 내려받기인데 이거 받을 때 이게 방식이 조금 달라지긴 했어요. 한번 시연을 해드리면은 일단 여기에서 국토정보 플랫폼 NGI map.ngo.go.kr 이쪽 들어가셔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통합지도 검색 들어가시면 이 검색하는 것이 들어가고, 여기에서 책에 있는 거에 따라 가지고 북한산 생태 탐방원 엔터 치고 검색하면 나오죠. 이 상태에서 이제 간편 지도 검색 인덱스 1대 5000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위치가 있죠. 이렇게 있는 곳에서 더블 클릭. 잘 안되네. 이 상태에서는 잠깐 클릭하시면은 이제 수치지도 항공사진 정사 영상 등이 있죠. 수치지도 클릭하셔가지고 뭐 수치지도 2.0 버전을 체크해서 다운로드 클릭하시고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절차를 밟으시면은 요즘에는 이 실습에서는 이 수치지도 2.0 프로그램 가지고 변환을 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료실에 수치지도 활용 소프트웨어를 쓰라고 나와 있는데, 요즘에는 쉐이프 파일을 그냥 바로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건너뛸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받으시면 어디냐, 이런 식으로 압축 파일을 줘요. 압축 파일을 해제하시면은 이렇게 레이어별로 그 쉐이프 파일을 바로 제공을 해주니까 그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렇게 좀 편하게 바뀐 거를 최근에 알았어요. 지금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아마 바로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보시면 공개 DEM이 있어요. 디지털 엘리베이션 맵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체크하시고 다운로드 하시고, 생년월일, 사용 목적은 뭐 보통 제작 및 활용, 교육, 학술 연구 해놓고 뭐 이제 QGIS, 실습 뭐 이런 식으로 체크하신 다음에 동의합니다. 다운로드 누르시면 되고요. 조금 기다리시면 처리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그럼 그 상태에서 데이터가 대강 이런 형태로 데이터가 나올 텐데, 이 상태에서 뭐 ASCII 포맷 하나, 이미지, TIF 파일 하나, PDF 양식 하나, 이런 식으로 세 가지 타입으로 레스터 데이터를 제공해줘요. 그렇게 해서 받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디지털 엘리베이션 맵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엘리베이션 모델, 수치 표고 모델로서 실생의 지형 정보 중 건물, 순복, 인공구조물 등을 제외한, 그러니까 토지와 그 정착물 등이 있는데,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 중에 어떻게 보면은 땅 그 자체, 지형 그 자체만의 이제 높이를 가지고 표고 모형을 만들어준, 말 그대로 표면할 때 표자하고 이제 높이 고자 써가지고 높을 고자 써서 이제 표고 모형을 만들어준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디지털 엘리베이션 모델을 이용해서 지형 분석을 수행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DSM은 실생의 모든 정보 등을 표현한 모형, 뭐 차이점이 있다면은 디지털 엘리베이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표면 그 자체를 모형화 시킨 거고, 디지털 서피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일단 표고 위에 건물이나 수목같이 그 위에 돋아나 있는 만들어져 있는 다양한 지형 지물, 건물 등을 전부 다 포함해서
그 높이를 모형화시킨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위에는 그 자동차니 뭐 무슨 수목이니 건축물이니 전부 다 포함해서 그 높이 모형을 만든 거고, 아래쪽 우리가 쓰는 디지털 엘리베이션 맵은 여기서 얘기하는 디지털 터레인 릴리프 모델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과정대로 하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한번 가져와 보면은 챕터 5죠. 여기에서 TIF를 그냥 끌어다가 넣으시면 돼요. 레이어 범위로 확대 해두면 되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추출하기 위해서 도각 레이어를 불러온다라는 건데, 도각 레이어 아까 다운로드 취지도에서 도각은 이제 H00100002 라인 데이터로서 이제 도각이 되고요. 이제 레스터 수출을 위해서는 폴리곤을 변환을 해야 된다. 왜냐면 영역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벡터 도형 두고 라인을 폴리곤으로 선택인 건데, 뭐 한번 해볼게요. 근데 사실은 이거 굳이 안 써도 폴리곤이 있을 텐데, 어디니? 이게 아니라 여기에는 없었나? 뭐였지? 조금 약간 가물가물하긴 하네요. 아, 이 에리어 중에서 레이어 제거 했고, 이놈 좀 아닌 것 같네.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도각 범위가 예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요번엔 그냥 책 안내대로 따라 해보겠습니다. 여기 H, 네, 라인으로 넣고, 이 벡터에서 라인 to 폴리곤, 라인 to 폴리곤 검색하시면 라인을 폴리곤으로 이놈 도각선 선택하고 실행 누르시면 도형이 하나 필요한 꼭지점 3개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건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지? 잠시만요. 아, 이게 합쳐져 있지 않구나. 이게 그 라인이 하나하나 따로따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패곡선이라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방금 좀 잠깐 꺼놓고 해결했는데, 이유가 뭐였냐면은 이놈이 라인이 얘 하나, 얘 하나, 얘 하나, 얘 하나로 완전히 그 4개로 필드 아이디 치면 1, 2, 3, 4 이런 식으로 끊어져 있었기 때문이고, 이게 폴리곤이 되기 위해서는 그 캐드에서 약간 그 폴리라인 그릴 때 하는 것처럼 전부 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패곡선이 되어야만 이 내부를 폴리곤 영역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 라인드 폴리곤이 적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교재에서 좀 빠져 있네요. 이런 거는 조금 약간 좀 더 섬세하게 해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여튼 만들었으니까 얘는 좀 제거하고 이렇게 폴리곤 만들어진 놈을 이용해서 자르기를 하면 되겠죠. 마스크 레이어로 레스터 자르기. 마스크로 검색해 보면 마스크 레이어로 레스터 자르기 나오죠. 입력은 이제 여기서 이제 폴리곤, 입력으로 저 레스터 하면 되는데, 레스터가 좌표계가 뭘까? 잠시만요. 어떤 놈을 쓰면 되지? 잠깐만.
좌표기에 맞췄고 다시 한번 들어가서 5186이네요. 그 디지털 엘리베이션 맵 그 레스터는 그 다음에 마스크 레이어로 폴리곤 집어넣고 원본 좌표계는 5186 대상 좌표계는 뭐 그대로 똑같은 거 선택하면 될 거고 노데이터 값 굳이 할 필요 없고 X의 상도 설정되지 않음 Y의 상도도 설정되지 않음 그 다음에 뭐 결과는 파일로 저장을 한번 해볼까요? 이게 37705 언더바 클립 엔터 눌러서 TIF 파일로 실행해서 만들어내게 되면은 네, 결과물이 이렇게 잘라져서 만들어진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실행 결과를 도각 범위로 디지털 엘리베이션 맵으로 추출했고 등고선을 이용해서 분석할 경우에 자료가 오류 등으로 인해 디지털 엘리베이션 맵 생성 시 주변 지역에 비해 급격한 높낮이 변화는 탄 지역이 생긴다. 디지털 엘리베이션 맵에서 함몰된 지역과 싱크, QGIS에서 보정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고 여기서 하는 것처럼 뭐 표고 그 등고선 가지고 중접해서 보면은 뭐 잘 만들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지형도에서 디지털 엘리베이션 맵을 따로 생성을 한다면은 우리 등고선을 이용해서 한다는 얘기고 왜냐하면 공개 그 디지털 엘리베이션 맵의 해상도는 90m 바이 90m예요. 여기 셀 보시면은 길이가 대략 한 이쯤에서 여기까지 왔을 때 90m 정도가 되죠. 이러면 해상도가 너무 좀 투박하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따로 분석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 이랬을 때는 이제 F001000이라고 하는 이 등고선 데이터를 가져와서 쓰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겠네. 0.2 적용 네 상태고 상태에서 보관법 틴 보관 알고리즘 인터폴레이션 보시면은 여러가지 보관법이 있는데 여기서 트라이앵귤러 이제 갑자기 정확한 풀네임이 잘 생각이 안 나긴 하는데 삼각 트라이앵귤러 이레귤레이션 네트워크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비정형 삼각형으로 그러니까 정형화되지 않은 크기가 서로 제각각인 그런 삼각형으로 그 폴리곤 약간 지형을 이어서 약간 지형을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폴리곤 자체가 폴리곤 삼각형 형상의 폴리곤을 이용해서 지형을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령 우리 버추얼 파이터라고 아주 옛날에 뭐 그런 대전 격투 게임이 있는데 이런 삼각형으로 면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3D 모형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비정형 삼각형을 이어 붙여서 지형을 표현하는 그런 방식을 이미 해요. 뭐 대강 이런 식으로 계속 삼각형을 만들어 나가면서 지형을 표현해 나가는 뭐 그런 방식들입니다. 상당히 고전적인 방식이긴 한데 이 상태에서 일단 팀 보관한 다음에 벡터 레이어 아까 그 등고선 집어넣어주고 상태에서 등고 수치를 보관 속성값 Z값을 넣어주고 플러스 덧셈 눌러주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뭔가 더 넣어주고 싶으면은 이렇게 F003, 000 같은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었는데 잠시만요. 포인트 중에서 이거다. 이렇게 측량점 표고 이제 측량점들 데이터를 더 추가로 넣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수치 더 하게 가지고 여러 가지 그 데이터를 같이 집어넣어서 보관에 활용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등고 수치만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관 방법은 선형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범위는 여기 이제 F001, 0000 집어넣은 레이어에 따라서
그대로 넣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뭐 레스터의 크기는 픽셀 크기가 일단 10m x 10m로 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집어넣고 산출물을 임시 파일로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됐죠? 네, 실행. 버튼 누르시면은 보관 산출물이 나오는데 아까 전에 만들었던 이제 90 x 90m 짜리 결과물이랑 비교해 보면은 상당히 좀 자연스럽게 해상도가 매우 개선된 거를 알 수가 있죠. 엄청난 차이가 느껴지죠? 이렇게 90 x 90에서 5m x 5m로 훨씬 많이 이제 개선된 거를 알 수 있어요. 이렇게요. 네,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뭐 이미 포인트를 생성해서 높이값을 추출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한번 해볼까요? 랜덤 포인트에 대한 디지털 엘리베이션 맵 값을 추출한다. 포인트 샘플링 툴은 플러그인을 설치한다. 플러그인 관리 및 설치 들어가서 포인트 샘플링 툴이라는 게 있고 플러그인 설치 누르시면은 네, 뭔가가 설치가 됐고요. 상태에서 여기 있죠? 플러그인 어널리시스 포인트 샘플링 툴 누르시면은 여기에서 포인트를 선택한 후 포인트 레이어 제너럴 탭 선택이 되지는 않네요. 지금 여기서는 포인트 데이터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 넣어볼까요? 포인트에서 F 그 다음에 이놈 선택해서 이렇게 집어넣고 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이거를 굳이 뭐 지금 실행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 보이네요. 랜덤 포인트가 지금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먼저 랜덤 포인트를 받는 거야. 여기 조사도구 랜덤 폴리곤 안에 랜덤 포인트 생성해 놓고 여기 폴리곤 집어넣고 수와 경로라 피셔블 포인트의 개수 1000개 정도 만들어 볼까? 놓고 실행 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그럼 이놈 가지고 한다는 얘기네. 상태에서 실행해서 랜덤 포인트 되었고 창에서 컨트롤이랑 시프트 키를 이용해서 여기서는 뭐가 좋을까? 랜덤 포인트가 아니라 보관 산출물을 넣으면 되겠구나. 오케이. 보관 산출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뭐 결과물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나 포인트 헤드 지오 패키지가 아니라 zip 파일로 확인 누르시면 만들어졌죠? 데이터를 한번 보실까요? 치면 이렇게 보관 결과가 포인트에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당히 좀 공간 통계할 때 유용한 기능이긴 해요. 이게 잘 살펴보면. 그 다음에 됐고요. 네, 만들어진 거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지형 분석인데, 오늘은 정말 할 게 많네요. 경사 분석인데 뭐 바로 넘어가서 해볼게요. 공간 처리 툴박스에서 레스터 지형 분석 경사도 알고리즘인 건데, 보관 산출물을 이용하도록 하고, 경사도 이름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레스터 지형 분석 중에서 이게 조금 뭔가 바뀐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데 경사도가 아니니까 경사고 높이값이 아니라 표고로 나오네요. 일단 참고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보관 산출물 집어넣고 Z 비율 1대1 스케일로 해주고 경사도 실행해서 만들어주면 경사도 분석 결과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근데 이게 경사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53까지 있는 거 보니까 퍼센트 디그리가 아니라 슬로프인 것 같은데, 그냥 도 단위인 것 같은데, 우리 분야에서는 주로 퍼센트를 많이 쓰게 돼요. 그리고 백분율로 경사를 구할 때에는 공간 처리 툴박스에서 GDA의 레스터 분석 경사도를 실행하고, 그러니까 슬로프로 검색해 보시면 GDAL 중에서 경사 이 툴이 있고, 보관 산출물 들어가시고 밴드 1 수익 단위 비율은 1 그대로 하시고, 경사를 도 단위 대신 백분율로 표현한다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실행을 해볼게요. 네. 상태로 하시면은 아까 전에는 이게 0에서 53까지로 그 단위가 들어가는데, 지금은 0에서 134.79%로 퍼센트 단위로 단위가 바뀐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차이가 생각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임의 구역이 된 경사 분석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구역 1 기준으로 잘라낸다라는 건데, 뭐 이거 마스크로 잘라내는 거는 아까 전에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대상 구역 셀을 이용해서 경사도에 따른 면적을 산출하기 위해서 레스터를 폴리곤으로 변환한다라는 건데,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뭐 폴리고나이즈 하면은 GDA의 기능 중에서 폴리곤화가 있어요. 이 놈을 가지고 아까 퍼센트로 만든 이 경사도 얘는 그냥 없애고 경사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낸 출력물은 아니고 우리는 그냥 경사도 쓸 거고, 밴드 번호는 밴드 1번 쓰면 되고, 생성한 필드 이름은 그냥 DN으로 그대로 쓰고요. 임시 파일에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실행 누르시면은 좀 기다렸다가 실행이 될 거예요. 네, 분석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잠깐 스킵했고요. 이렇게 나온 결과는 이런 식으로 폴리곤으로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변환이 됐고, 단계 구분 한번 해볼까요? 속성, 심볼, 단계 구분 해놓고 값은 dn. 이 상태에서 프리티 브레이크 분류 적용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뭐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고, 경사도 극간에 따라서 뭐 구분된다 라는 거고, 경사도 테이블의 에리어 필드. 오늘 정말 할 거 같네. 추가를 하고 필드 계산기 에리어 필드, 정수형이 아니라 십진수 실수형 집어넣고, 여기에다가 달러 에리어를 집어넣으면 면적 계산이 되죠.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누르면 계산이 될 거고, 네, 면적 계산 됐고요.
저장, 편집 모드 끄고 엑셀로 불러와서 구간별 면적 100분위 등의 표를 작성한다 라는 건데, 이거 말고 이제 구역 치면은 이제 레스터 분석에서 구역 통계 한 다음에 벡터화한 산출물인가? 아니네요. 이거 말고 폴리곤. 아, 이거죠? 이놈하고 레스터 이게 좀 뭔가 약간 다르다 조금씩. 입력 레이어, 레스터 레이어. 이건 좀 아닌 것 같네요. 기능이 좀 다르네요. 버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잠깐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경사 방향, 북쪽 방향을 0으로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도단위로 사면향을 계산한다. 공간 처리 툴박스의 경사 방향 분석. 0으로는 에스펙트 해놓고 표고 레이어. 아까 좀 클립해놨던 거를 쓸까? 클립해놨던 거 말고 이놈 원본을 썼었죠. 여기서는 얘는 그냥 제거할게요. 제거하고 그다음에 ZB로 그대로 두고 실행 누르면 이렇게 사면향 분석 결과가 만들어지고요. 결과 흑백으로 표현돼서 경사 방향을 파악하기 어렵다인 건데, 방향을 8개로 분류하고 방향에 따라서 색깔을 지정해 주는 게 원래 맞고, 이 상태에서는 이제 테이블로 재분류, 리그레시파이 중에서 테이블로 재분류 해주고, 경사 방향도 좌표계에 넣어야겠네. 5186 확인, 테이블로 재분류, 경사 방향, 밴드, 재분류 테이블은 분류값을 여기 책에 있는 대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일단 열 추가 수값 0에서 12.5. 이거 설정하는 게 오래 걸려가지고 잠깐 스킵했고요. 최소값, 최대값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할당되는 값들을 여기 고정된 테이블에 여기 이제 책에서 나와 있는 내용대로 설정을 했고, 돌아가서 뭐 됐죠? 이 상태에서 실행 눌러서 세 가지 요소가 여러 개 있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실행 누르시면은 이렇게 방향에 따라서 재분류가 되었고요. (1에서 8까지를) 이제 심볼, 팔레트 고유값으로 시면 되고, 스타일에서 이건 나중에 할 내용이긴 한데 스타일 불러오기 해놓고, 스타일이 있나 여기?
사장 지역 문서. 사장 지역 문서. 에스펙트 리클래시피케이션. 없는데? 실습 데이터가 없구나. 만들어야겠네. 근데 지금 하나하나 만드는 게 적합하진 않아요. 일단 이건 뭐 제공이 안 된 거니까 어쩔 수 없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복도. 기복도 같은 경우에는 뭐 고도 색상을 구분하여 제공한다라는 거고, 레스터 지역 문서 중에서 기복도, 또 뭐 표고를 이용하면 되고, 뭐 기복 단계를 자동으로 생성해가지고 뭐 이렇게 기복도를 생성해서 볼 수 있다, 뭐 이런 거고요. 음영 기복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태양 위치에 따라서 방위각, 수직각도 등을 이용해서 분석을 시키는 거고, 이렇게 지형을 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뭐 그런 도면이고요.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레이어 제거 넘어가고, 험상지수 같은 경우에는 좀 고도 변화가 급격한 곳을 따져보는 건데, 분석을 시키면 경사랑은 좀 다른 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고도 변화가 급격한 곳들, 그러니까 급경사지, 지형이 좀 거친 곳들을 살펴보는 거. 여기 보시면 강줄기 라인 따라서, 한강 라인 따라가지고 험상지도가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나머지 부분은 좀 평평하고, 그러니까 어디가 좀 평지인지 어디가 좀 급경사지인지를 좀 구분해 줄 때 쓸 수 있어요. 마스크 레이어로 자르는 거는 뭐 아까 해봤으니까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사실 이 레스터 분석의 꽃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적지 분석인데, 슬로프,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뭐 등등을 이용해서 각각 여러 가지 그 점수들을 산출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중치를 적용해서 레스터 칼큘레이션으로 종합 점수를 만든 다음에 가장 적합한, 특정 목적에 가장 적합한, 가령 그 택지로서 가장 적합한 토지가 어디인가를 분석하거나 하는 작업에 쓸 수 있어요. 여기서는 주거지역 후보지를 도출해내는 걸로 하는 거고, 진주시 조례에 따르면은 최전보고 75m, 최전경사는 12도인 것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잠깐, 근데 진주시 디지털 내비게이션 맵이 아까 만들었지. 네. 실습 데이터 있는 거를 그냥 그대로 쓸게요. 이 상태에서 경사도는 12도. 그러니까 최종 표고가 75m 이하이면서 최종 경사가 12도 미만인 지역. 도단이네요. 용도 지역이 주거 지역인 지역을 분석한다라는 거고, 벡터 레이어를 레스터로 변환한다 인 건데, 용도 지역 데이터를 가져온다는 거고요. 근데 용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일단 필요한 게 주거 지역만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게 실습 데이터를 바로 제공해 주지 않아요. 진주시 그 용도 지역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가공간정보 포털에서, 그러니까 openapi.nsdi.go.kr 이쪽 안에 들어오셔서 이 URL을 그냥 쳐서 들어오세요. openapi.nsdi.go.kr /eios/service-detail.do 이고요. 여기 영상 자세히 보시고 쳐서 들어오시는 게 좋겠고요. 이 상태에서 용도지역 지구 정보 들어오시면은 여기에서 전체 데이터 선택하시고 데이터셋 명에 국토계획이라고 검색하시는 게 좋아요. 조회하시면 여기 용도지역들이 나오는데, 용도지역 지구 구역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도시지역이 있어요. 이거 도시지역 전국이거든요. 일단 받으신 다음에 가져오시면 아마 도시지역이 아마도
D124일 거예요. 예, 이거 맞아요. 이거 맞고 이렇게 가져오신 다음에 쓰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뭐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등이 있잖아요. 여기 뭐 주거지역만 따지는 거니까 다른 거 필요 없겠죠. 그냥 이거만 쓰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숫자 코드, 그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에 대해서 숫자 코드를 작성한다라는 거니까 일단 구성 테이블, 이거 하기 전에 진주시 영역이 너무 크니까 잠깐 잘라주도록 할게요. 좌표계 좀, 이거 아니고 5174네. 좌표계 적용해주고, 이 상태에서 잘라내기로 이 도시지역을 중첩 레이어인 진주시로 잘라볼게요. 실행. 유효하지 않은 지도가 나온다라고 해서 제대로 잘리지가 않는데 이럴 때에는 지오메트리를 검색하면은 널 도형 제거, 도형 수정 등이 있잖아요. 일단 널 도형 제거를 해서 이놈을 일단 산출물 실행해가지고 널 도형이 아닌 놈들만, 이게 데이터가 좀 깔끔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데이터가 특히나. 도형 수정, 유효하지 않은 입력 도형의 유효한 표현을 이전체로 생성한다 인 거니까 아까 만들었던 널이 아닌 도형 산출물을 다시 한번 도형 수정 가지고 정리해서 깔끔하게 만들고 다시 한번 클립을 실행할게요. 그리고 수정한 도형이 나오죠? 이 상태에서 클립을 잘라내기를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수정한 도형, 중첩 레이어는 진주시 실행 하면은 우리 진주시 영역대로 데이터가 잘라져서 만들어져 있는 상태가 됐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숫자 코드를 작성해 주세요. 우클릭, 수정 탭을 열기.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그 데이터가 이분이 쓰신 거랑 우리가 다르잖아요. 코드 보시면 A1이 관리 코드라고 해가지고 그 관리 번호인데 33자릿수 중에서 중간에 22번째인가 그쯤부터 6자릿수 UQA430이 우리의 그 용도지역 코드예요. 그래서 이거는 필드 계산기로 만들어야겠죠? 참 사람이 여러 번거롭게 만듭니다. 한 줄 필드 이름 그냥 코드라고 하고 이거는 텍스트로 해야겠죠? 길이는 6이면 충분하고 이 상태에서 문자열 전체 입력 문자열 스트링은 이제 A1 해두고 스타트 22번째인가? 근데 길이는 6 닫고 하면은 이게 한 자릿수 밀렸죠? 21로 조정해 볼게요. 예, 이렇게 하면 맞네요. 이 상태에서 확인 누르시면은 코드가 추출이 됐고요. 이 상태에서 뭐 다시 한번 또 만들면 될 것 같아요. 필드 계산기 레스터 점수 자의 속성을 부여한다고 하는데 뭐 이거는 어디 보자. 이것도 하나 만들어야겠네. 레스토라고 한 다음에 필드 형식은 정수형이었나? 네, 정수형이네요. 이 상태에서 이건데 잠시만요. 뭐 그냥 순서대로 배열시킨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지. 아니면은 셀렉트 조건으로 선택한 다음에 이제
like 중에서 뭐 있었는데 잠시만요. like 대소문자 구분할 필요 없. 그냥 like 쓰자. 이 상태에서 like 필드 중에서 A1 like가 아마도 필드名먼저 쓰고 like 문구 쓰고 거기에다가 이제 UQA1 해놓고 와일드 카드를 쓰면 돼요. 와일드 카드를 쓸 때 언더바는 한 자릿수만 하는 거니까 뒤에 다 퉁치기 위해서는 %로 해놓고 닫다 주면은 나올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일단 객체 선택 눌러보면 일치한 객체가 없습니다. 뭔가 문법이 틀렸다는 얘기죠. 겹다운표를 써야 되나? 앞에 6 없잖아. 어디 보자. 잠시만요. 이게 왜 안 되나 살펴보니까 제가 필드명을 A1이 아니라 코드로 했었어야 했네요. 이 상태에서 필드명은 겹다운표로 쌓아주시고 그 다음에 해당 문구는 홑다운표로 쌓아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객체 선택하면은 그 UQA1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즉 주거지역인 곳들만 포함시킬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필드 계산기 하셔서 새로운 필드 레스터라고 해놓고 정수형 1 주거형이 1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거 UQA2로 다시 객체 선택해서 이놈에다가 또 이제 계산해서 선택한 객체만 업데이트 해놓고 기존 필드 갱신 레스터 해놓고 2 그리고 이 작업을 반복해주면 돼요. 3으로 시작한 놈들을 선택하고 상태에서 다시 계산 기존 필드 갱신 레스터 3 확인 그 다음에 4 객체 선택 다시 들어가서 기존 필드 갱신해서 4 확인 네 이렇게 뭐 해나가시면 됩니다. 저장하고 에이트 모드 끄고 네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용도지역 코드 대신 숫자로 된 값으로 만들어 놨고요. 분류값 레스터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네 만들어졌네요. 됐고요. 망고 시스템 스크립트에서 벡터 투 레스터 컨버전 스크립트 중에서 벡터 투 레스터 아까 산출물 쓰고 애트리뷰트 테이블은 아까 그 레스터 이용하고 공간 범위는 이 레이어의 범위 셀 사이즈는 30 by 30을 쓰네요. 레스트 타입은 플러트 32비트 한 다음에 실행 하면은 네, 이렇게 종류에 따라서 색깔을 나눠 가지고 뭐 표현해 주네요. 팔레트 고유값으로 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군요. 네 이렇게 나오고요. 이 상태에서 개발 가능지 분석하는 거 일단 높이값 여기에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슬로프를 급하게 좀 만들어야겠네요. 잠시만요. 경사 분석 들어가서 아웃풋 말고 진주시 디지털 엘리베이션 맵 이긴 한데 잠시만
좌표계를 정해줘야겠죠? 오케이, 좌표계 정했고 경사도 진주시 디지털 엘리베이션 맵에 그냥 도 단위로 분석을 해야겠죠? 아까 단위가 도 단위였으니까 실행 해두면은 경사도 분석 결과가 만들어졌고, 그럼 이 상태에서 레스터 계산기 레스터 칼큘레이터 다른 건가? 레스터 계산기가 따로 있긴 하네요. 일단 이동을 해볼게요. 그럼 이 상태에서 보시면 어디 보자. 리설트 레이어는 진주시 디지털 엘리베이션 맵 선택된 레이어 범위로 해주고 좌표계는 5174로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표현식은 일단 경사도가 표고가 75보다 작아야 되고, 그래서 75, 그 다음에 5월을 쓰네. 75보다 작거나, 그 다음에 슬로프 경사도 슬로프에다가 이거는 이제 12도 12로 표현식을 쓰고, 네, 개발 가능지 추출 5호 연산으로 하네요. 그러니까 디지털 그러니까 표고가 75m 미만이거나 경사도가 12도 미만인 곳이고, 산출 레이어는 이제 개발 가능지 진주시 개발 가능지 1로 할게요. 그 다음에 확인. 그러면은 계산이 될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개발 가능지 0 또는 1로 분석 결과가 만들어졌죠. 이것처럼 최종적 지도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개발 가능지가 1이면서도 좀 뭐라고 할까, 주거 지역인 곳을 도출하면 돼요. 이것도 역시 레스터 계산기 누르셔서 개발 가능지 더블 클릭하시고, 이거는 이제 1이고 요번에 AND 써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어디냐, 아웃풋 레스터가 그 용도 지역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이것도 주거 지역 1이니까 1로 해놓고 산출물 개발 가능지 선택된 레이어 범위 해놓고, 이 상태에서 적당히 이름 집어넣고 연산시킬게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곳과 불가능한 곳이 구분돼서 나오게 돼요. 고유값 이렇게 개발이 불가능한 곳, 개발할 수 있는 곳이 구분돼서 분석되게 됩니다. 이걸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분석을 했던 거예요. 뭐 참고 이거는 뭐 넘어가도록 할게요. 불 오퍼레이션이 레서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건데, 사실 벡터랑 원리는 똑같아요. 사실 그런 거고요. 일단 여기까지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게 여러분들 제도를 하시거나 제도 수업을 들으시거나 아니면 할 때 그 적지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전문 분야이기도 하거니와 대충 이렇게만 좀 할 줄 알아도 좀 응용하기 나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여러 가지 그 작업에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다양하게 자기 데이터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해서 분석을 한번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적지 분석은 반드시 좀 열심히 연습해서 자기 걸로 만드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까지 굉장히 장시간 진행했는데 저도 이제 진이 빠지네요. 굉장히 내용이 많았고요.
질문이 있다면은 질문 남겨주시면은 최대한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